자, 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사운드 잘 나가고 있죠? 네. 자, 안녕하세요. 리액트 네이티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스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작업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엑스포는 저번에도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렸었지만 이번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엑스포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도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웹으로 이제 동작하게끔 해주는 리액트 네이티브 포 웹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뭐 코드를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안내 같은 것들을 해줄 때 엑스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안내를 해주고 있고 네, 네,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그냥 단순히 그런 서비스만 학습용 도구로만 제공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이제 편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유료 서비스로 같이 제공을 하면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목적부터 최종 프로덕트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종합적인 개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엑스포에서 스낵이라고 하는 웹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로컬상에서 동작시켜가지고 구동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엑스포에 대해서 오늘 작업할 것들을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포에 들어와가지고 사이트 제일 하단으로 오시면은, 이 이제 프로덕트 자체를 소개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있고요. 여기 리소스라고 구분되어 있는 항목 쪽을 보시면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이제 이 엑스포를 로컬에서 직접 개발 도구로서 사용을 할 때에 대한 문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제 내용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요 왼쪽에 문서 보시면은 뭐 설치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간단한 튜토리얼과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 문서 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스톨레이션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엑스포 CLI 설정을 하는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제 Node.js의 LTS 이상 버전이 필요하고요. 기시 깔려 있어야 하고, 왓치맨이 깔려 있어야 하고, 이런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 설치하는 영상은 저희가 뭐 공통 사전 영상에서도 노드에 대한 설치 안내를 이제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도 간략하게 어떤 것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자, 우선 노드의 버전이 확인이 되고 npm의 버전이 확인이 되고 npx의 버전이 확인이 된다. 이것들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보통 이제 노드를 설치하면 한꺼번에 패키지로 같이 설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버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엑스포는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설치는 다 됐다. 준비는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엑스포 CLI를 글로벌 설치를 한 다음에 글로벌 설치하는 것들 기준으로 안내를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은 이 npx 커맨드 이용해가지고 이 엑스포를 즉시 실행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선은 자, 엑스포 자, 설치 필요 없이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H 헬프죠. 그래서 이제 도움말 문서를 보면은 어떤 커맨드가 가능하고 뭐 이런 안내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맨드 복사해서 보면은 이제 not logged in이라고 나와 있고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서비스 이용하는데 필수는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로컬에서 정말 테스트 목적으로만 하고 그런 다음에 엑스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실제 앱 배포 그러니까 뭐 스토어에 배포하는 동작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포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다지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OS나 안드로이드 기기에다가 엑스포 고라는 앱을 설치를 하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진행을 할 때에도 이 엑스포 고를 설치를 해서 진행하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웹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엑스포 고에서 바로 확인을 하려고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굳이 설치를 다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다시 하실 필요 없이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없이도 동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에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를 동작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엑스포고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 디바이스에 굳이 이제 까시지는 않아도 돼요.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근데 그래도 이 엑스포고를 이제 이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하면은 좀 더 빠릿하게 동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애플리케이션하고 비슷한 형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고요. 간혹 이제 이게 노드로 작업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에뮬레이터나 시뮬레이터를 동작시키기에는 내 PC가 너무 느리다.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엑스포고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여기 가이드 나와 있는 대로 엑스포 이제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npx에 크리트 엑스포 앱이라는 요런 키워드, 요런 이제 명령 이용해가지고 생성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엑스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투두 리스트를 만드는 앱을 해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를 마이앱이란 이름을 쓰지는 않고요. 투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px create expo 앱 한 다음에 여기 이름을 투두 리스트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앱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시작을 할 때에도 여기 도움말 그 설치한 이후에 나오는 터미널에서는 npm run 안드로이드나 npm run iOS나 npm run 웹 같은 것들을 안내를 해주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최신 가이드 문서 쪽에서는 npx 커맨드 이용해가지고 실행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바로 스타트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위에 QR코드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줄 간격을 설정을 해놔서 QR코드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QR코드가 나오고, 그 밑에 어, 이제 메트로 번들러 실행된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이 밑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포 사용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엑스포 스타트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하기 전에 전 단계로 이거를 안드로이드로 실행을 할 건지 iOS로 실행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뭐 이제 웹으로 실행을 하게끔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는 화면이 나오고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터미널 상에서도.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키보드 누르면 이거 실행이 되는데요. 뭐 요거 그대로 이제 자, I 눌러가지고 iOS 시뮬레이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령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은 엑스코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데요. 엑스코드가 안 깔려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엑스코드를 미리 설치가 좀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이니 미리 설치를 해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가 깔리면 그 안에 아이폰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같이 깔립니다. 추가적인 버전은 설정을 하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현재 설치된 엑스코드에 맞는 시뮬레이터 버전들이 같이 깔려요. 그리고 그 깔려있는 시뮬레이터를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엑스포고 설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실행시켜서 화면에 나오게끔 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요.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혹은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내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여기 이런 화면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js 파일을 열어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면 된다라는 이런 안내 문구와 함께 저번에 이제 엑스포 스낵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문구들이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화면들이 뜨면서 기본 앱이 세팅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폰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는 게 워낙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까 이 아이폰 시뮬레이터 이용해가지고 요 아이폰 시뮬레이터 이용해가지고 앱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엑스코드를 설치하는 난관만 넘으면 실행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는 이게 잘 실행이 한 번에 깔끔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메인 기기로 사용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윈도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안드로이드밖에 선택지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세팅을 좀 해놓고서 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시작을 하면은 아마 처음에 이제 나오는 화면 이렇게 프로젝트 선택 창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첫 웰컴 페이지가 나오거나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웰컴 페이지면은 이 좀 아래쪽에 이렇게 그 드롭다운 메뉴처럼 선택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 선택창이 나왔을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추가 액션 메뉴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 실행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그 에뮬레이터죠. 여기에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들이 등록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등록된 디바이스들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으로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가 등록이 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실행이나 작업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에뮬레이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만드실 때는 여기 이제 이 플레이 스토어가 가능한 모델들이 있고 아닌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뮬레이터가 가능한 이 플레이 스토어가 가능한 모델을 쓸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해당 애플리케이션하고 통신하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을 설치를 한 다음에 카카오톡하고 이제 실제 연동하는 이런 내용들을 넣는다. 이런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실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 디바이스에는 카카오톡을 내가 설치를 하면 되지만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없으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플레이 스토어가 가능한 버전을 깔아야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버전으로 선택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시스템 이미지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 시스템 이미지 중에 기본적으로 받아진 것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이제 받으시면 되고, 뭐 용량 같은 것들이 넉넉하게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이 받아두면 좋겠죠. 뭐 이제 그 많이 받는 만큼 용량 제한 같은 것들이 좀 용량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차지를 할 테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지원하는 버전에 맞춰서 좀 낮은 버전을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낮은 버전에 맞춰서 지원을 뭐 처음 세팅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이름을 지금 이제 여기에는 띄어쓰기도 있고 대소문자가 섞여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띄어쓰기가 없고 띄어쓰기가 없고 소문자랑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이름들, 그러면은 픽셀4 API 30 뭐 이런 이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작업을 하시기 좀 편리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있으면은 이 버추얼 디바이스를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실행을 하실 때, 실행을 해놓고 나서, 자, 실행을 제가 먼저 해볼게요. 실행을 해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터미널 상에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실행을 시켜주면은 현재 실행되어 있는 기기를 탐지해서 해당 기기로 실행을 시켜주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렇게 직접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놓고 에뮬레이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에뮬레이터,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열기 메뉴 이제 선택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하고 실행하고 하는데 조금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걸린다고만 하면은 되게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약간 좋은 거긴 하지만 네, 왠지 좀 머쓱한데요. 자,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종료가 좀 됐고 다시 실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 엑스포고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에뮬레이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름을 조금 간략하게 지으시는 게 좋다라고 한 것들은 이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설정들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엑스포 그냥 설정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설정을 잘 안 하시지만 저번에 이제 설명드릴 때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엑스포 고 설치하는 거고 리액트 네이티브 CLI 설치하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을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 리액트 네이티브 CLI로 하는 설정들을 다 해주게 되면은 이 과정들을 다 수행을 하고 나면은 터미널상에서 에뮬레이터라는 명령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 에뮬레이터라는 명령이 인식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아까 저희가 실행을 했었던 이 디바이스 매니저가 없어도 에뮬레이터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작업은 정말 똑같은 작업이에요.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동일한 작업이기는 한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버추얼 디바이스 실행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버추얼 디바이스 자체도 이제 에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제법 덩치가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디바이스 실행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도 좀 실행을 안 하고 가볍게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에뮬레이터라는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아까 제가 픽셀 4Q라는 에뮬레이터가 있었는데요. 이 앞에 골뱅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해당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쪽 아까 실행된 터미널에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실행하기, 안드로이드에서 열기 명령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엑스포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시뮬레이터 혹은 에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음,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내용들을 볼게요.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제일 먼저 이제 app.js라고 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아까 앱상에서 보았던 자, app.js를 열고 앱 작업을 시작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화면을 분할을 해서 배치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느낌표를 몇 개 이렇게 더 넣어주면은 바로 세로 고침이 되면서 앱 쪽에 확인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에디터에서 바로 편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엑스포에서는 엑스포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가장 최소한의 설정으로 앱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점점 최근 개발 툴의 트렌드가 간단하게 설정하고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 대부분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던 세대의 것들, 이전 세대의 개발 툴들에 비해서는 리액트 네이티브가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도 나온 지가 벌써 여러 해 된 이제 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툴들에 비하면은 또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막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인스톨러 같은 것들이 제공을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완충하는 역할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엑스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초기 설정에 대한 좀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근데도 아까 이 교육용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어, 실제 상용으로도 쓰이기는 하지만 아니, 상용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제한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업을 한 다음에 iOS 쪽 코드를 직접 고치거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드를 직접 고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엑스코드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같이 생성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든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원래 여기 이제 iOS 그리고 여기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그 각각 플랫폼별 디렉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엑스코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직접적인 작업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API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쪽을 보시면은 여기 엑스포 SDK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엑스포 SDK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앱 로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애플 인증 같은 거라든가 오늘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에이싱크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로컬 저장소 같은 것들이라든가 배터리 관련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든가 화면 밝기를 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서 이런 이제 편의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엑스포에서 편의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굉장히 좀 이제 최소한의 지원,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서드 파티들에게 맡기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리액트 네이티브가 안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서드 파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엑스포의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엑스포가 이제 엑스포 SDK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기능들을 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기능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엑스포 안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사전에 미리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하는데, 만약에 엑스포를 처음 다룬다 그러면은 엑스포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서비스로 출시까지 한다라는 목표를 너무 성급하게 세우지 마시고 엑스포를 가지고서 충분히 많은 테스트를 좀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내가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목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이제 필요한 목록들을 리스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면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해당 기능들이 이제 엑스포 SDK 내에서 구현이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 엑스포 SDK 안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다른 어떤 추가적인 라이브러리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CLI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그런 이제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이제 엑스포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가 그 엑스포로 만든 프로젝트를 일반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로 이제 전환하는 거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좀 그게 또 그렇다고 엄청 간단하게 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좀 약간 공수들이 좀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공수가 나중에
이거를 처음에 섣부르게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수가 있으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업을 했는데 여기 엑스포 SDK 중에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엑스포 SDK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엑스포 SDK로 만든 것들을 나는 이제 엑스포 프로젝트가 아니지만 엑스포로 생성한 프로젝트가 아니지만 써야 되겠다. 또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들은 다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네, 그런 이제 좀 최적화된 그 리소스 내에서만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초기에 검토를 조금 엄격하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엑스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엑스포 쪽 같은 경우에 엑스포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자, 그 일부 이제 무료 구간을 제공하고 유료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교육용으로 하는 거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이제 뭐 간단한 컨텐츠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하는 업데이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엑스포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엑스포에서 이제 뭐 통합형 푸시 뭐 관리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또 제공을 하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프리티어가 일부 있고 뭐 유료로 제공이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사용을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과금이 된다 이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없는데 이거를 이제 나는 유료로 이거 사용 안 할 거야라고 아예 딱 잘라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게 서비스를 하다가 규모가 있는 서비스를 하면은 이거를 무한정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언젠가 어떤 서비스의 비용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엑스포 기반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의외로 괜찮은 가격에 편리한 개발을 제공하고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뭐 너무 많은 기능들을 그러니까 뭐 아주 고도화된 심화 과정에서 다뤄야 할 기능들을 오늘 다룰 것들은 아니고 자, 오늘 저희가 할 것들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의 로컬 저장소를 이용을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그 투두 리스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이제 기본 기능들,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들 안에서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요거 이제 세팅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나가는 것들은 이제 차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